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게 된 이준호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이제 34회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서 한 번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세법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책을 한번 보자고요. 항상 책을 보면은 목차를 봐야 돼요. 목차. 자, 차례 넘기면 나와 있네요. 그래서 파트 1 조세 총론, 그 다음 파트 2는 지방세, 그리고 파트 3은 국세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최근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자, 분석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 틈날 때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조세 총론을 하기 전에 부동산 세법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죠. 자, 전체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세법입니다. 세금에 관한 법. 그래서 부동산은 세법에서는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토지, 건축물을 세법에서는 부동산, 협의의 구분입니다. 정착물 하면 안 돼요. 세법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세법만 배운다. 세금에 관한 법.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 다음 가지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처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의 종류, 즉 세목은 수십 가지가 돼요. 그 중에 우리는 부동산 관련된 세금,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처분, 양도할 때 관련된 세금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그리고 뭐가 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가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 그리고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뭐를 낸다? 종합, 부동산세, 사회에서 종부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업자가 팔 수 있죠. 그래서 사업자가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낸다. 자, 이렇게 6가지 위주로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출제 비중을 보면은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3개, 그 다음 등록면허세 하나, 합쳐서 4문제 정도, 그리고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2개, 종부세도 2개, 합쳐서 4문제 정도,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5문제, 종합소득세 1문제. 자, 이거는 평균이에요. 출제 연도에 따라 하나, 2개는 항상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치면은 14문제가 되네요. 이렇게 우리는 각각 배워. 세금의 종류를.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뭐다? 총론. 모든 세금을 뭐라 그래요? 조세. 조세, 총론을 배운다. 총칙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거는 각각 배우는 거, 강론이고,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총론에서는 평균적으로 2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16문제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뭐다? 가장 출제 비중도가 낮은 과목이죠. 그러나 등한히 하면 2차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법도 뭐다? 독립된 과목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열심히 해야 점수를 맞을 수 있다. 그럼 항상 세법은 어렵게 출제돼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니까 기본 점수에 이제 충실해야 돼요. 16개 절대 다 맞출 수가 없다. 목표가 몇 개다? 10개. 그럼 10개 맞추면 뭐다? 60점 이상 되죠? 그럼 찍어서 하나, 두 개 맞히면 되겠네요. 그래서 목표가 몇 개다? 10개.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만점은 없다. 기본 점수에 충실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6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초과정은 뭐를 배운다? 총론 위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세법,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강론은 잘해. 각각 배우니까. 그러나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전체 내용을 잘하는 길이 세법을 고득점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든 세금, 조세, 총론으로 들어가네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조세, 총론 나와 있죠? 자, 10페이지. 자, 10페이지에 보면 조세의 개념 및 특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조세가 뭐다?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요. 학자들이 어렵게 조세. 그죠? 모든 세금이다. 자, 01번. 그럼 조세의 정의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자, 책으로 들어갑니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서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 금전북부를 세금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세금의 정의예요. 자, 그럼 이 세금의 정의를 알기 쉽게 풀이한 게 2번이 뭐다? 조세의 특징입니다. 그럼 세금은 조세, 조세가 약자죠? 조달하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달하는 모든 세금을 조세다. 그럼 누가 조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조세의 특징의 1번 누가 세금을 걷어가느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할 때 주된 단체, 즉 이해를 뭐라 그래요? 과세 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과세할 때 권리가 있는 자는 아무나 막 걷어갈 수 없죠. 그래서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뭐가 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조달할 수 있다.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지금부터 뭐라 그런다? 국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래서 세법을 배울 때 국세와 지방세를 반드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국세를 물어보는지 지방세를 물어보는지. 그래서 1번 과세주체 나와 있죠? 과세주체라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즉 과세권자를 과세주체라고 얘기한다. 이와 같은 과세주체는 공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밑줄을 딱 긋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다. 그래서 국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된다. 따라서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공과금은 세금이 아니다. 공과금하고 세금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목적, 세금을 걷는 목적은 뭐냐? 목적.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 충실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은 기본서를 옛날 책을 갖고 공부하면 안 돼요. 왜? 세술은 세부대에 받아야 됩니다. 아낄 거를 아껴야 됩니다. 왜? 개정법도 있고 또 책이
작년보다 달라졌으므로 뭐냐면은 기존 책을 갖고 하다 보면 페이지 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새 출발을 하는 거죠? 깨끗한 책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한 번의 합격을 위해서는 뭐다? 기존 책은 신경 쓰면 안 돼요. 신교재를 갖고 공부하는 게 마음도 안정이 되겠죠? 자, 일단 목적. 조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에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억제, 소득 재분배 등 사회 전체적 경제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정 수입 조달이 뭐다? 경비 충당이에요. 일반 경비.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투기 억제 등등등 2차적인 사회 정책적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국방도 지키고 치안도 유지하고 그 다음 각종 복지 혜택도 주고 교육도 지원하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거죠. 재정 수입 목달. 그리고 세 번째, 세금은 무조건 거둘 수가 없죠. 근거. 세금을 무조건 거두면 과세권을 남용하죠.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거는 뭐다? 뭐가 충족돼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별 딱 붙여요, 요거. 자, 과세 요건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4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근거 법에 의해서 조세법률주의죠.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과세 요건은 과세권자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기관의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뭐가 충족돼야 된다? 과세 요건. 그래서 우리는 세법은 앞으로 과세 요건을 위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과세 요건은 몇 가지다? 4가지가 나와 있죠? 4가지. 첫 번째, 과세 대상이 결정돼야 됩니다. 무엇을 과세할 대상으로 잡을 것인가? 과세 대상.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세금을 내는가? 납세 의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짜리인가?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부담률, 세율. 그래서 4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세 요건이다. 왜 과세 요건이 결정돼야 되나요? 이게 결정돼야 세금을 법률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다. 막 부과하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과세할 권리를 남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83조에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뭐다? 납세 의무를 진다. 종목과 세율은 법에서 만들겠죠? 자, 그리고 4번은 세금은 뭐다? 비보상성, 비대가성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아무런 뭐다?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50만 원 납부하죠? 50만 원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50만 원을 갖고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그러나 뭐다? 세금을 걷어서 국방, 치안, 복지 등등등에 사용하는 간접적인 혜택은 있으나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그래서 비대가성,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의 정의, 그리고 특징, 그 다음 별 딱 붙여요. 납부 방법, 이게 매년 출제됩니다. 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원칙이 뭐다?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죠.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 특정한 조세, 물납,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또는 나누어서 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분납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원칙은 뭐라고요? 밑줄을 딱 그어 금전납부. 그러나 예외적으로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해서 뭐를 할 수 있다? 물건으로 납부. 여기에서 물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그 돈이 없다, 물납. 모자란다. 모자라면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물납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 이거는 뒤에서 쭉 배워요. 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의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 목적,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된 개인이나 법인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부가 징수하는 경제적 가치,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고로 각종 공과금이나 벌금 이런 거는 세금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서 전기를 쓰죠? 전기를 쓰잖아. 공공요금. 무슨 뭐를 내요? 전기료, 전기요금, 전기세 하면 안 돼요, 용어가. 전기세 하면 세금으로 바뀌어. 그래서 용어는 세법을 배웠다면 전기료, 전기요금, 이거는 쓴 만큼 내죠? 쓴 만큼 내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이 아니죠. 그 다음 과태료 벌금은 자기가 잘못한 거죠? 과태료 벌금은 뭐다? 이거는 행정법이나 형법상의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내는 거다. 그래서 세금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법률상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세의 정의 설명을 쭉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요.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자, 기초 강의에서는 안 합니다. 이제, 다음 이제 코스에서 기본 강의부터 문제를 풉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냥 흘러가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다 풀어드려요. 자, 그 다음 조세의 분류. 자, 세금은 분류, 나눈다 이거지. 자, 첫 번째는 뭐다?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아까 설명했죠?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는 오로지 누구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다. 그래서 과세 주체가 국가면 뭐라 그래요? 국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국세, 지방세. 그리고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 국세는 뭐다? 결국 국세청이 걷어가는 거예요. 국세청이, 세무소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죠? 재산세를 납부하잖아요. 그럼 이거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재산세는 시청에서 날라오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방세죠. 취득세는 취득하면 취득세 납부해야죠. 이것도 지자체가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무슨 세금 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세무소에서 걷어가는 뭐다? 국세다. 이렇게 세금은 기초가 뭐다?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된다. 그럼 밑에 국세 나와 있죠? 자, 국세란 국가인 중앙정부가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래서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한다. 그래서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이죠.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국세라 한다. 그리고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네요.
따라서 국세 기본법상 국세인 내국세는 다음과 같으며 일세목에 하나의 법이 있다. 즉 하나의 법에 하나의 이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딱 보시면 세목 국세라고 나와 있죠. 딱 보니까 국세는 세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손가락으로 씌워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예요. 이름이 13개라고요. 그리고 관세까지 하면 14개입니다. 관세는 신경 뚝. 그럼 우리가 내국세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별 딱 붙여. 소득세. 이 소득세는 뭐를 얘기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소득세라 그래요. 개인이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고 사업자가 팔아. 매매업자,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종합소득세다. 두 가지를 합쳐서 소득세. 그럼 법인이 벌면은 무슨 세금 내? 법인세. 상속받으면 무슨 세금 내? 상속세. 증여받으면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을 갖고 있죠? 여러분이 종부세는 누가 낼까요? 재산을 보유한 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보유했다. 그럼 1차적으로 재산세를 냅니다. 지자체에. 그리고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갑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그 다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이런 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다 국세다. 그럼 뭐는 알아야 돼? 인지세 별 딱 붙여. 자, 인지세가 뭐야?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죠. 소유권.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한다. 인지세, 국세입니다. 지방세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식을 팔았을 때 거래세 물죠. 증권거래세. 자, 그 다음 교육 관련해 사용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에 관련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관련만 사용하는 농어촌 특별세.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초에서 알아야 될 그런 관세 빼고 국세의 종류는 몇 가지다? 13가지다. 그 중에 우리는 뭐를 배운다? 첫 번째 별 붙이고 소득세, 두 번째 별 붙이고 종합부동산세, 세 번째 별 붙이고 인지세. 자, 그 다음 목적세로 들어가서 농어촌 특별세에 별 붙이세요. 농어촌 특별세. 나머지는 부동산과 거의 관련이 없다. 그럼 국세 중에 첫 번째 뭐를 배운다? 소득세. 소득세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합쳐진 거다. 두 번째는 뭐를 배운다? 종합부동산세. 세 번째는 인지세.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다 그러면 안 돼요. 국세. 자, 이렇게 해서 한 표로 딱 정리됐어요. 옛날 책은 이게 없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옛날 책은 이게 없어. 그럼 옛날 책 갖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막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표로 딱 나왔잖아요. 한눈에 들어오게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금들은 세무서와 관련이 있다. 국세청과 관련이 있다. 뭐라고 그런다? 국세.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지방세. 자, 지방세니까 앞에 뭐가 붙어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입니다.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있어? 여러 군데가 있죠? 기본적으로 6군데예요. 특별시장이 걷어가는 세금,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세금,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 그래서 우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무슨 장이라 그래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선출하죠? 그 다음 자치시, 자치도도 있고 다 지방자치단체네요.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래서 지방세 관계 적용을 받는다. 과세권자에 따라
특별시세, 자치세, 도세 쭉쭉쭉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예요. 특별시장, 특별시세, 광역시장이 걷어가면 광역시세, 도지사가 걷어가면 도세, 그리고 시장, 군수, 자치, 구청장이 걷어가면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얘기하죠. 시군, 구, 그리고 자치시, 자치도 이렇게 구분하네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세목, 세금의 종류는 토탈 11개입니다. 그래서 박스에 이런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다. 1번 취득세 별 딱 붙이고, 2번 등록면허세 별 붙이고, 3번 레저세, 4번 지방소비세, 5번 지방교육세 별 딱 붙이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별 딱 붙이고요. 그럼 지방소득세 별 딱 붙이고요. 재산세 별 붙이고,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출제 제외. 그래서 우리가 11개 세목 중에 뭐를 알아야 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이 부분이 부동산 관련이다. 그러나 결론은 지방세 종류는 몇 개다? 11개 세목이다. 세금의 이름. 이 중에서도 뭐를 위주로 공부를 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뭐다? 국세.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6개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6개를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가 걷어가는 국세. 그리고 책에 보시면 뭔지는 몰라도 지자로 시작하는 거 4개가 있죠. 지, 4번 지방교육세, 5번 지, 지방교육세, 6번 지역자원시설세, 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로 시작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네요. 자, 국세, 지방세 구분했네요. 국세, 지방세 구분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15쪽으로 들어갑니다. 15쪽으로 들어가요. 15쪽. 자, 조세 수입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 목적에 따라 뭘로 구분한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합니다.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래서 책에 보시면 뭐다? 보통세가 뭐다?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일반 경비에 충당한다. 일반 경비가 뭘까요? 국방을 지켜주고, 치안을 유지하고, 복지 혜택을 주고, 각종 공무원들 급여를 주고, 도로를 개설하고,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보통세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목적세. 자, 목적세 책 어떻게 찍혀 있어요? 자, 특별한 목적에 충당한다. 아무데나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목적을 정해놓고 징수하는 세금 5개가 있네요. 그럼 세금의 종류는 국세가 몇 개다? 13개. 지방세는 몇 개다? 11. 토탈 관세 빼고 24개죠? 이름 24개. 24개 중에 목적세는 5개. 그럼 나머지 이외는 전부 뭐라 그런다? 보통세.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는 목적세, 보통세를 구분합니다. 쉽게 나왔을 때. 자, 그럼 5개다. 그럼 이해만 알면 다 보통세잖아요. 그럼 5개 중에서도 뭐와 뭘로 나눈다?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3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뭐다?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가 두 가지가 있다. 5개, 2개로 항상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책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교통세.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이름이 하나예요. 콤마가 아니라 옆에. 콤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 묶어요. 교통에너지 환경 관련에만 사용하라. 목적이 정해져 있죠. 국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목세는 지자로 시작하는 거.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는 등등에 사용하라.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을 갖추는 데만 사용한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별 딱 붙여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별 붙이세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뭐라 그래야 돼요? 국세. 지방세 하면 틀려요. and 뭐라고 배웠죠? 지금 목적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뭐다? 지방세, 지자니까 and 목적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and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라고 배웠죠? 지금 목적세. 그래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에 대한 뭐다? 목적세. 구분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밑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죠? 그냥 교육세는 국세입니다. 읽어보시고 딱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쭉 적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별 표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and 목적세다. 자, 지방세.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3가지로 나눠요. 지역자원시설세는 3가지를 합친다. 하나는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즉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이다. 즉 소방사무.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재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한다. 즉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이죠. 소방시설. 자, 그 다음 특정자원. 그래서 지역의 부존자원 보 어쩌고 저쩌고 쭉 이게 특정자원. 그리고 특정 시설분도 있고 시설분도. 그리고 지방교육세. 그냥 교육세는 국세예요. 옛날에는 다 국세예요. 그러나 지자체가 실현되면서 국세에 대한 교육세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다. 자, 이렇게 해서 뭐다? 모든 세금 중에 목적세는 몇 개다? 5개, 국세 3개, 지방세 2개,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씀한다? 뭐라고 말씀한다? 보통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이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에 별 붙여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나머지는 출제 제외. 그리고 제일 밑에 지방교육세도 별 하나 딱 붙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뭐와 뭘로 구분한다? 목적세와 보통세로 구분한다. 자, 그다음 1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16페이지로 들어가네요. 과세대상 귀속 여부에 따라 인세와 뭘로 구분한다? 물세. 자, 인세는 뭐다? 글자 그대로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인세라 그래. 물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물세다. 그럼 법조문은 어떻게 나왔냐? 자, 인세란 소득이나 재산에 귀속되는 사람.
능력을 고려해서 너는 재산이 많구나, 너는 소득이 많구나, 그럼 세금을 많이 내란 뜻이죠. 그래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걷고 능력이 부족하면 세금을 덜 걷겠죠.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여러 개의 과세 대상이 있을 때는 인세의 특징은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합니다. 왜? 합산해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합산과세하는 게 인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갑돌이는 임대업해서 소득이 있고 회사 다녀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한다. 합사, 사람 중심으로.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물세는 물건 중심이죠? 그럼 물건 보고 세금을 계산하니까 사람을 안 봐. 물건 보고 계산하는 세금 사람은 안 따져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다? 물세란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그래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여러 개의 과세 대상이 있을 때 물세는 어떻게 한다? 물건 보고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 개별 과세하는 거야. 물건 중심이니까 개별 과세한다. 그럼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소득세. 소득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뭐다? 합산해서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물건별로 과세하는 것은 취득세야.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 자, 우리가 A 아파트를 분양받잖아. 사람을 안 따져. 아파트 보고 과세. 그리고 다음 달에 B 아파트를 분양받아. B 아파트 보고 개별 과세한다.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겠다. 그럼 물세는 물건 중심이죠? 그럼 물건 보고 세금을 매기니까 사람을 안 봐. 그래서 물건별로 어떻게 계산한다? 개별 과세한다. 자, 이렇게 해서 물세, 인세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식이 있어요.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 세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거는 뭐다? 모든 세금은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과세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과세할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누가? 네 가지라 그랬죠? 세율. 이 네 가지를 뭐라 그래요? 과세 요건.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 납세의무자는 누가 세금 낼 납세의무자인가? 과세표준은 얼마짜리인가? 얼마. 그 다음 세율은 뭐다? 세부담율. 세부담율입니다. 이거 네 가지를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이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돌이가 아파트를 5억짜리 분양을 받습니다. 5억짜리 분양받아요. 그럼 등기 쳐야죠? 그래야 내 것이 되잖아. 그럼 등기 칠 때 무슨 세금을 내고 등기소로 가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죠. 1차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세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자, 그럼 취득세. 자, 과세 대상 무엇? 아파트. 아파트를 세법에서 뭐라 그래요? 취득세를 과세할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갑돌이. 법인이 취득하면 법인, 개인이 취득하면 갑. 그럼 얼마짜리다? 5억. 5억을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이라 그래. 자, 그리고 이제 세부담률은 국가에서 정해주죠? 법률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럼 이런 거를 배워요. 그럼 우리가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사죠. 이거 상식 아닙니까? 부동산 관련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6억까지는 1%를 내. 세부담률이 1%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세율은 1%. 1%. 그럼 네 가지가 충족되면 세금을 계산해서 거두어 드립니다. 그럼 모든 세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한다? 공식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야. 그럼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계산해서 산출해서 세액이 나와. 세액. 이렇게.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그럼 산출세액이 얼마일까요? 5일은 5. 얼마 나와요? 500만 원. 이 정도는 암산해야 돼요. 암산을 못하면 끊어서 하세요. 10%면 5천만 원. 1%니까 500이죠. 500을 뭐라 그러나? 산출세액. 그럼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과세표준이 뭐냐? 요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책 한번 보죠.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세액 산출에 뭐다? 기초가 되는, 반드시 세액 산출할 때는 앞에서 뭐가 결정이 돼야 된다? 과세표준이 결정돼야죠.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뭐를 얘기한다? 가액, 금액이죠. 금액을 말한다. 또는 수량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 이렇게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은 대부분 가액, 금액으로도 표시하지만 일부 세금은 수량 등으로도 표시한다. 자, 이렇게 해서 가액, 금액으로 표시하면 뭐라 그런다? 종가세라 그래요.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한다. 수량으로 표시하면 뭐라 그런다? 종양세라 그런다.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했네요. 자, 그게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자, 종가세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의 가액으로 표시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그 다음 종량세.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의 수량, 중량, 건수로도 표시가 된다. 이거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종양세라 그래.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종가세와 종량세는 뭐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과세표준. 그리고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세부담률.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강의는 부담 갖지 말고 용어 정리입니다. 대부분 그죠? 네, 그래서 찬찬히 즐겁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강 들어갑니다.